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1월 1일 월요일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또 건강하시고요. 자, 지나간 일들은 다 툴툴 털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들과 같이 또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튼 반갑고요. 네, 첫 회 아침 영상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위기시 전략. 아직은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고요. 일단 먼저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 먹어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63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생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진짜 엄청난 일들이 발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휴일이죠. 1월 1일.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거에 대한 전망은 제가 어제 저녁 라이브 때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요거 한번 보시고요. 네, 좀 자유롭게 어제 종목 얘기도 별로 안 하고 그냥 2024년 전망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엄청난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좀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채권 쪽에 엄청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한 영상 말씀을 드리고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중국 잘 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 경제 연착륙이고 증시 전망이 좋다고 나오고 있죠. 현재 보이는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 네, 초고대 위협도 있다. 아주 중심을 잘 잡았는데, 아무튼 앞으로 상황은 변동성 확대다. 변동성은 뭐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서 서서히 올라가는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이거. 예. 엄청나게 힘들어요. 투자하려면.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뭐다?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 현금. 그 다음에, 자, 자꾸 금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러는데, 실금은 여기 초거대 위협에 대한, 네, 대비입니다. 대비. 예. 어떤 리셋 수준의 엄청난 재앙이죠. 예, 그래서 실물 금은이 조금씩은 필요해요. 예. 현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이따 오후에 올려드릴 영상은 뭐냐, 아무래도 이제 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그냥 넉넉히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연습하는 걸로, 연습이라고 해서 큰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신호를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좀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연습 매매죠. 연습 매매 일종의. 네. 요거를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연습 매매.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 종목 추천 아닙니다. 연습 매매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시가 지금 고점에 있죠. 우리나라는 한 2위 위치에 있고요. 미국은 지금 현재 2위 위치에 있습니다. 반등이. 그래서 내려오고 나서 바닥을 잡고, 내려오고 나서 바닥을 잡고, 바닥에서 이제 진행이 될 때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앞으로 충분히 좀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습 매매에 대한, 그래서 제가 연습 매매 사이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그래서 증시 전망 이런 거는, 네, 좀 뭐 참고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금리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지난해 세계 증시는 2022% 상승, 2019년이 최고다. 근데 내려갈 때가 됐죠. 유가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2024년은 엄청난 변동성, 이슈가 많아요. 그 다음에 어제도 저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블랙스완,
뭐가 터질지 몰라요. 예. 아무튼 잘 좀 보시고, 요거, 자, 이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 자, 코주브 채권에서, 자, 코인입니다. 이드림이죠. 윗그림자 꼬리 생겼고요. 앞으로 더 갈 거냐? 글쎄, 일봉을 보면 지금 쌍봉이거든요. 예, 지금 또 내려오고 있고, 다이버전스. 예, 그래서 현재 일봉에서 53 RSI. 예, 좀 상황을 좀 봐야 되겠어요. 지금 박스권인데. 잘 판단하시고. 그래서, 자, 코주브, 이제, 코인도 같이 유동성이 이제 확대가 되고, 유동성이 조금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정도가 되면. 예, 그래서, 자, 증시는, 예, 많이 지금 과대평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상업용 부동산이죠.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채권이죠. 그러면 결국엔 유동성 확대가 지금 시작이 된 게 아니죠. 네, 아직 아닙니다. 반등에 그래서 주시장이 좀 껄떡대는 것 뿐이지 유동성 확대는 연준이 완전히 바꿔서 경제 위기급이 와야 돈을 풀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주식입니다. 뱅가드. 네, 고점, 저점, 되돌림. 그래서 지금 13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엔 뭐냐면 A파, B파, 이제 C파가 이제 작동이 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두 달 동안에 좀 오버슈팅이 나온 경향이 있죠. 네. 이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식 중에서 운송에 대한 주식인데 2008년 서프라임 때 여기도 보면 2006년 6월부터 박스권이에요. 이 박스권을 잘 보셔요. 운송은 크게 증가 안 하다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박스권이죠. 네.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라고 요거 운송 다우 트랜스포테이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앞으로 상황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배터리 하도 이제 당신은 나의 배터리 그래서 배터리 사랑이 너무나 지나쳐 갖고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2021년 11월 12월 달에 고점 치고 내려오는 상황을 계속 설명을 드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반등이라고 이렇게 찔끔 올라옵니다. 찔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데 속지 마시고요. 예. 왜냐? 계속해서 지금 배터리 좋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유동성 확대에 따른 세력들의 어떤 작전이 있었던 거죠.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도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살짝 반등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죠. 네, $20까지. 지금 RSI 40이고요. 그래서 결코 지금 배터리는 순항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폭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에코프론이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펌핑을 했죠. 그리고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앞으로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뭔가 상승을 했을 때 그때 수익을 취하고 나와야지 머뭇거리면 또 혹시 또 이때 고점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냥 빠져나와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주식시장은 실전 연습이 진짜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2021년 말부터 제가 배터리 큰일 났다. 완전히 골로 간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잘 보시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좀 접근하셔야 되고요. 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서 요건 우드는 주택이에요. 주택. 이번 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인데 반등이 세죠. 그렇지만 반등이 세더라도 꺾인 상황, 꺾이고 있죠. 일봉에서 잘 보시고. 자, 그러면 만약에 경기가 후퇴하고 안 좋으면 얘도 내려올 가능성이 높죠. 킬러 C 가능성이 높고요. 자, VNQ. 자, 이게 뭐냐면 리얼 에스테이트 뱅가드 상업용 부동산이죠. 2008년은 주택용 부동산. 여기는 상업용 부동산. 어때요? 모양이 똑같죠. 하락, 반등, 폭락. 하락, 반등,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킬러 C. 그러면 지금 가장 첨예한 이슈가 뭐냐면 앞으로 눈에 보이는 회색 코뿔소는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상업용 부동산. 자,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도 지금 보면 꺾였죠. 꺾였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면 얘가 이제 조정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커다란
이게 이제 터질 가능성이 높죠. 왜? 2008년 서프라임, 그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2008년 때는 주식 시장도 나름 조금 뭐 올라갔다 이런 게 있는데, 엄청난 금융 위기급 부동산 버블이 꺼진 상태고, 이번에도 또 부동산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엔 모든 그 버블이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채권 변동성 지수인데 안 내려오죠. 지금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이때가 이제 서프라임 때인데, 잘 보시면 보이시죠? 서프라임 때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죠, 채권. 근데 지금 일단은 변동성이 뭐죠? 보시다시피 자, 올라왔다가 여기서처럼 올라왔다가 내려오고 폭등 또 하죠. 마지막 이거 여기도 올라왔다 내려갔다가, 그러면 변동성이 죽는다는 얘기는 시장이 안정되고 뭔가 평화로워지는 건데, 지금 아직은 아니에요. 보시면 이게 한 번 더 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채권 쪽에 진짜 잘 보자, 진짜 조심하자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잘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 이게 영국인데 올라왔죠. 채권 가격이 회복이 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떨어진 이거는 회복이 아니라 살짝 반등이죠. RSI 45고요. 일봉을 보시면 꺾이고 있습니다. 꺾였죠? 언제부터? 12월 27일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의 랠리가 끝나고 단기, 그 다음에 RSI도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유럽발 금융 재정 위기가 오는 거는 뭐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디폴트. 그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영국입니다. 영국.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꺾여서 내려가게 되면 국가적인 상황이 발생이 될 것이다. 그럼 여기만 그러냐? 독일도 그래요. 독일도 보면 이쪽 고점에서, 어마무시한 고점에서 2021년, 2020년경에 이 채권 가격이 이렇게 높았던 애들이 지금 완전 폭락을 하고 이게 올라온 거예요. 살짝만 반등이 준 겁니다. 결국엔 뭐가 된다? 골로 가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다. 일본에서 보면 꺾이고 있죠. 그러면 지금 유럽도 진짜 위험하고요.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일본도 그래. 일본은 꺾였어요. 지금 월봉에서. 자, 일본은 고점을 형성된 이후에 서서히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죠. 지금 유럽이나 영국처럼, 독일이나 영국처럼 급하게 내려오진 않았지만 얘는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다. 채권 가격은 폭락할 것이고 채권 금리는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일본 잘 보시고 앞으로 상황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선진국, 그동안에 껄떡대던 애들, 독일, 영국, 일본 이런 애들이 지금 몰락의 길로, 폭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국채 가격은 그 나라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완전 폭락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문제가 뭐가 문제냐? 이겁니다. 연방 부채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지금 3분기 건데 33조 달러. 부채가 33조 달러 아니면 4경 원이 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어마무지한 겁니다. 지금 부채로 쌓아올린 미국의 이 허상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차피 부채는 계속해서 펌핑질을 해야 되고, 이 부채를 지금 소위 노망난 그 바이든 할배가 계속 펌핑질을 하고 있습니다. 노망이 난 거죠. 자기네 죽는지도 모르고 이 마약을 계속 먹고 있다는 얘기죠. 부채를. 그래서 그거에 따른 뭐가? 금리가 금리가 아니라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1조 달러가 넘었을 거예요. 4분기, 지금 3분기인데 1조 달러가 넘었다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 부채 상황이 왜 무섭냐? 이자를 갚기 위해서 부채를 더 늘려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렇게 지금 완전히 지금 미국이 맛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 많은 돈을 푼 게 어떤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서민들은 살기 죽겠다고 난립니다. 근데 주식시장만 호황을 누려. 그럼 곧 골로 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골로 간다. 그런 얘기고. 잘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큰 탐욕이 뭐다?
가장 큰 타격은 이런 거다. 이게 이제 무너지는 시기가 2024년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험한 게 바로 미 국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10월 말쯤에 미 국채의 금리가 급속도로 내려왔어요. 이런 랠리가 거의 무슨 급이다? 금융위기급이에요. 예? 금융위기급. 제가 자료도 보여드렸죠. 금융위기급인데, 그러면 지금 이쪽에 참여하는 인간들은 엄청난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던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가 돼야지만 이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채권에 투자하는 애들은, 자, 채권에 투자하는 애들은 돈을 어디서 빌려요? 단기로 빌립니다. 단기 채권으로. 그 다음에 뭐에 투자해요? 장기 투자합니다. 자, 지금 장기 투자한 거죠. 여기 보시면 내려왔으니까 산 거예요. 바이죠, 바이. 채권을 바이 했습니다. 그러면 바이 했는데 지금 단기가 금리가 높고 그 다음에 장기가 금리가 낮죠. 그러면 이 차이를 이 차이를 알고 지금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럼 투자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뭔가 액션이 나와야 돼요. 연준에서. 금리를 내려준다든가 해야 이 단기 금리가 내리면서 자기가 투자했던 게 수익이 많이 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장기 요거 투자한 거 요만큼 유지 못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엔 그러면 뭐냐면 앞으로 무슨 상황? 아까 재정 적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이자를 갚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죠. 장기 채권 발행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글로벌 중앙은행들, 각 국가에 있는 글로벌 중앙은행에서 미 국채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실망 이런 것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러면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 다시 5% 근처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 금리에 따라서 뭐가 자꾸 변하죠? 주식시장이 현재 지금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진짜로. 잠깐 또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좀 보시면, 자, S&P 500이 이때 10월달 바닥 찍었을 때가 금리가 고점이었어요. 근데 금리가 내려오면서 뭐가 올라오고 있어요? S&P 500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S&P 500,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채권, 국채 10년물, 10년물의 가격이 대깔꼬만이에요. 얘가 내려오면 얘는 주식시장 올라오고, 그게 지금 언제부터 그랬냐면 요때부터 7월, 9월, 잠깐만요. 여기 7월 달부터, 2023년 7월 달부터 내려오고 주식시장 올라오고, 채권시장 금리 올라가고, 금리 내려가고 주식시장 올라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모든 변화의 주범이 누구다? 채권입니다. 채권. 국채예요. 국채. 국채가 지금 뭐를 움직이고 있죠?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채권 동향, 특히 미 국채 10년물의 동향을 보면 앞으로 흐름은, 자산시장의 흐름은 정확하게 찝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나라 유명한 전문가가 S&P 500 기대 수익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PE라고 해서 지금 현재 PE 값이, S&P 500의 PE 값이 얼마냐면 약 한 26입니다. 멀티플이라고 하죠. 26인데 이거의 역수가 PE입니다.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내가 국채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 3.88 요거죠. 그 다음에 내가 S&P 500개 종목에 투자해서 올릴 수 있는 기대 수익률 3.79 낮죠. 그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보다 국채 금리가 낮으니까 이게 높아야 되겠죠. 이게 높아지려면 이게 작아지면 되겠죠. 이 밑에 있는 숫자가 26 PE가.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작아지려면 이게 얼마로, 보통 PE의 역사적 평균이 얼마냐면 15입니다.
15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금리와 기대 수익률이 보통 주식시장이니까 위험자산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국채가 이게 최소한 한 1%, 한 5% 정도 돼야 되는데 5%가 되려면 이게 숫자가 낮아져야 되죠. 좀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P로 봤을 때, 멀티플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내려와야 되니까 내려오려면 주식시장이 폭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전개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국채 금리를 잘 보는 게 지금은 10년물 채권을 보는 게 정답이다. 지금은.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자산시장이 변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국채 금리가 만약에 급등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때일까요? 엄청난 변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10년물 국채 금리만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 말부터 시작된 이 채권 랠리가 엄청난 수익이에요. 지금 여기가 몇 %냐면 5%니까 5%에서 1.2%가 내려왔잖아요. 1%면 보통 수익률이 주식으로 따지면 1.2%니까 30%가 넘어요. 그러면 이때 팔고 싶지 않아요? 이거 수익 난 거? 팔면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사면 내려오고 채권은 팔면 올라간다. 오늘 지금 한 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10년물 국채 금리만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시장 특히 증시는 폭락을 하고 내려가면 증시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데 지표를 봤더니 지금 바닥 찍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국채 10년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감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S&P 500 ETF SPY인데 똑같이 올라갔죠. 여기도 보면 7월 달부터 그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같이 폭락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7월 달 이후부터 바뀐 이게 모습이에요. 단기적인 모습이죠.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채금리 주춤하니까 어때요? S&P 500도 못 가고 있죠. 그냥 보시면 RSI 자 현재 얼마예요? 63이죠. 과매수 찍고 내려오고 있죠. 그럼 이제 내려온다는 얘기죠. 국채금리 자 국채 가격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MACD도 데드크로스 장기 지표인데 이런 장기 지표가 없었네. MACD 고점을 찍었네. 이제 골로 갈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럼 주식시장 예상을 해볼까요? 네, 엄청난 크로시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거 얘기한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미 국채 채권에서 국채 10년물이 아주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위험의 요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대규모 재정 적자, 채권, 부채 상환, 이자 상환, 그 다음에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미국채 보유 감소, 그 다음에 이제 텀 프리미엄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팩트적인 사실이죠. MACD 올라가요? 못 가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골로 가고 있고 30년물도 마찬가지예요. 보실래요? 엄청 위험합니다. 일봉 보실까요? 꺾이고 있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장기물 위주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살짝 반등만 나온 상황이고 이 하락에 대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 누가 미국 국채를 이제 신뢰하냐 이거죠. 엄청난 얘기고요. 거기에 따른 뭐죠? 회사채입니다. LQD. LQD도 보면 어때요? 고점을 형성하고 있죠. 내려올 준비 확실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거 한 방 남았다. 서프라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특히 하이힐드 정크펀드 잘 보시고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작년 2023년이 생각나서 파산하고 실업률을 잘 보시라고. 특히 여기 그 하이힐드 정크펀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면 이게 남은 거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 엄청난 크러쉬가 지금 한번 남아있는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아주 중요한 거죠. 왜? 앞으로 파산과 실업률이 증가하는 어제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난 변수로 작동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요거를 잘
보시면서 앞으로 상황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네, 다른 것보다도 미 국채 뭐라고요? 네, 10년물을 보시라고. 10년물. 네, 10년물을 보면 네,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된다? 빠그러질 수밖에 없다. 지금 지표들도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국채 10년물과 증시와의 이제 그 10년물 가격과 커플링이 됐죠. 이건 확실하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 국채 변화에 따른 요거를 여러분들이 감지하시면서 앞으로 상황 인식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중요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이 채권 시장의 변동에 따른 어마무시한 자산 시장의 변화, 변동성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주식 시장들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새해 전망에서 얘기가 안 나온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물가입니다. 물가. 지금 물가가 다 잡혔다고 하는데 물가 안 잡혔어요. 잘 보세요. 왜 제가 이거를 확신하느냐? 제 영상을 보시면 미국 진짜 실제 물가는 엄청 높아요. 예. 물가는 이런 어떤 수치적인 게 아니고요. 실제 생활하는 실제 물가가 안 잡혔다고요. 실제로. 서민들이 살기 너무 힘들대요. 물가가 너무 세갖고. 예. 돈을 벌어도 충당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물가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나게 써야 됩니다. 1970년대, 60년대 그때 물가도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가 한 3번의 파고가 있었습니다. 3번의 파고.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파고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잡혔다고 지금 완전히 껄떡대고 있죠. 연준도 그렇고 지금 시장도 그렇고. 근데 한 번 더 올라가면요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다 또 내렸다 또 올라가면요 그때는 진짜 지옥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엄청난 변동성이다. 그래서 지금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철저히 대비하시길. 그래서 현금, 실금, 공부, 소량의 숏, 그 다음에 이따 올라가는 제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는 어떻게 한다?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하십니다. 제 영상은 진짜 참고만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진짜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